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서남북 4곳에서 추모 행진에 나선 수천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분향소에 분향하고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는데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아빠들, 등산복 차림의 중장년 아저씨들,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함성을 질렀고 행사 말미에는 촛불과 휴대전화로 노란 리본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찰에 막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이제서야 분향소 앞에 국화를 놓고 추모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차벽, 일명 근해산성이 사라지고 광장이 열린 주말, 충돌도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과 행사를 보장하면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살포할 일도 물대포를 쏠 일도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벽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5월 1일과 2일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경찰은 또다시 근해산성을 세워서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막지 마십시오. 시민은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귀국 이후 전국을 전망해 보고요. 박내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과 4.16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를 각각 연결해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시작조차 못한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창 토크에서는 박근혜 정부 외교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7일 월요일 장윤선의 팟짱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완구 총리 사표 수리 여부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조용합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귀국했죠? 네, 오늘 오전 박 대통령이 9박 12일 취임 후 최장기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성남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네.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조현선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 등이 이제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네. 이 귀국하자마자 이완구 총리 사표를 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아직 이 총리 사표 수리되지 않았죠? 네, 말씀대로 당초 귀국하자마자 수리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요.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게 좀 주된 이유입니다. 네. 박 대통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순방 귀국길에서 하던 기자 간담회도 생략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순방 기간 동안 고열과 복통으로 주사와 링거를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순방 기간 동안 아파서 주사 링거를 맞으면서 강행군 펼쳤다 이런 건데 열심히 했다.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했다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런 뜻일 텐데 청와대가 이렇게 남미 순방 기간 중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이요. 이것 때문에 남미 순방 기간 중에 취소된 일정이 있었나요? 네, 순방 중에는 취소된 일정은 없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국길 기자 간담회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8일 원래 이제 당초 국내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28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예, 내일 예정돼 있었죠. 예. 이거마저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번이나 브리핑에 나섰거든요. 네. 오전 8시께 한 첫 브리핑 때는 대통령이 여독이 좀 풀리고 하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입장 등을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전 10시 한 16분께 다시 춘추관을 찾아왔어요. 박 대통령이 서울 모처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검진 결과 박 대통령은 만성 피로에 따른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증상이고 인두염에 의해서 미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의료진은 이에 박 대통령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완구 총리 사표 수리 문제나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요구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사과 문제로 좀 언제 처리할지가 좀 애매해집니다. 적어도 네. 원래는 오늘 사표를 수리하고 내일쯤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1일간의 절대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받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사과 문제나 아니 이완구 국무총리 사표 수리 여부도 아직 바로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검진 결과 만성 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네. 그동안 국정 때문에 많이 피로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또 남미에서 무리를 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만성 피로 4월 16일에 어떻게 보면은 그날부터 좀 피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갑자기 팽목항에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갔지만 유가족들이 그걸 거부했고 하여튼 거기서 대국민 입장 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팽목항 갔다가 다시 청와대 와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고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딜레이 되고 이렇게 콜롬비아 순방길을 떠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아닌가 이런 것도 굳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 그 당일에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왔다 갔다 대통령을 피곤하게 만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낫지 않는다면 1일간 절대 안정을 취한 이후에도 낫지 않는다면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이런 것도 계속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번 순방 일정이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다라는 얘기는 기자들 사이에서 좀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네. 이 고산병을 앓은 기자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4개국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워낙 또 이제 박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일부터 사실상 강행군이었죠.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시니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아무튼 박 대통령의 그럼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저희가 예상했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네, 박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거라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 대변인도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도 역시 여독이 좀 풀리고 컨디션이 조절되면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 속에 그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이거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빗발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김 대표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당장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진복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4.29 재보선 전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매듭지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일 간의 절대 안정을 대통령이 취하게 된다면 28일 국무회의 일정도 약간 불투명해지고요. 그리고 29일이 그 다음인데 네. 이때는 또 투표일 당일입니다. 대통령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논란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말하기가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 없을까요? 박 대통령이 아픈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링거를 맞으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픈 와중에 국정을 이렇게 나왔다. 이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휠체어를 타거나 링거를 네. 맞으면서 그럴 가능성은 좀 아무리 그렇게 네. 정치적인 없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없을 것 같고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대통령도 국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양구 국무총리 사표 처리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양구 총리가 계속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마저 이렇게 병성에 누워버리면 네. 그 순방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나름대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면 몇몇 언론들은 병 중에도 아픈 중에도 투혼을 발휘했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박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현안을 한번 정리해 보죠. 당장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사과 문제가 있고요. 이완구 총리 후임 인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쉬워보는 게 없네요. 네, 어느 하나 잘 풀리는 문제가 없죠. 네. 무엇보다 후임 총리 인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는 좀 거칠게 보자면 립 서비스라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노동시장 재편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 각계 그리고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 앞으로 이런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가려면 후임 총리 인선이라는 것부터 이제 그 절차를 잘 밟아야 네. 이제 야권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항상 매번 인사 문제부터 스텝이 꼬였고 그렇죠. 문제들을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총리 문제만 해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총리 잔혹사라고 불릴 만큼 그런 안 좋은 인사 정책을 보였고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인사 문제가 계속 있었죠. 네네. 이번에 과연 박 대통령이 다른 혁신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네. 청와대에서는 가타부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할 때도 물어봤었는데 네.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도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요? 네. 실무 작업 중이라는 얘기만 들렸지 이것이 어떻게 가닥이 잡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VIP가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후임 총리를 뽑는 과정이 좀 지난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 문제 총리 인선을 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완종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면서 병행하면서 가야 되겠죠.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차기 총리 인선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리얼미터가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네. 리얼미터에서는 차기 총리 인선이 박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하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박 대통령 지지율은 성완종 리스트로 이제 파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네. 특히 이번 주 중에 일간 조사를 보면은 성완종 특별 사면,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죠. 네. 그때 새누리당이 공세를 펼쳤을 때는 살짝 반등합니다. 반등을 하다가 네. 이병기 현 비서실장이 그 특별 사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는 추락하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아직도 박 대통령 지지율은 이 성완종 리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딸려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확실히 두고 봐야 된다. 실제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네. 대통령 귀국 후 해야 할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최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국민께 사과해라. 네. 두 번째는 이병기 실장을 사퇴시키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감열을 금지시켜라. 그리고 박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지금 현 국면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대통령의 사과 여부 그거에 따라서 이런 지지율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텐데,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게 또 유체이탈 화법에 의한 자신은 아무 상관없고 내 밑에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안 그래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건데, 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또 김재경 의원이 유체이탈 합법을 공개적으로 굉장히 언급을 하면서 네. 그런 사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무성 대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가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순방 떠나기 전과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순방 동안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이병희 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판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언제쯤 어떤 수위에 정말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지 그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